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비례 01번 정비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 관련해서 배우면서 우리 그래프에서 x, y 나오는 건 변수라고 했죠. 변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정비례라는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 x랑 y의 변하는 관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비례, 반비례는 x의 값을 변화를 시켰을 때 이 y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이 정비례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x의 값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 얘보다 얘는 몇 배? 2배를 늘린 거고요. 얘보다 얘는 몇 배? 3배를 늘린 거고요. 얘보다 얘는 4배를 늘린 거야. 결국 2배, 3배, 4배, 5배, 6배 일정한 배율로 계속 늘려갔을 때 이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에 값이 3이다, 1일 때 3인 값은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정비례 관계는 x의 값을 2배로 하면 y도 2배 늘어나는 거고요. 다음에 x의 값을 3배로 늘리면 y도 3배가 늘어나서 9가 되는 거고요. 그럼 4배를 늘렸다라고 하면 얘도 4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의 변화를 주는 것만큼 y의 변화도 똑같은 비율끼리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x의 값과 y의 값을 살펴보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보기 불편하니까 표를 하나 이용하는데, x 값이랑 y 값을 표현해서 값을 하나씩 놓고 비교를 하는 표를 만듭니다. 이걸 대응표라고 해요.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표현하면 x가 1일 때, x를 2배한 2일 때, x를 3배한 3일 때, 이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1일 때 3이었다. 그리고 얘를 2배한 값은 이 y 값도 2배한 값이랑 같아지더라. 얘를 3배한 값은 y 값도 3배로 한 값이랑 똑같이더라.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필요한데, 얘와 얘의 관계를 나타낸 식, 그게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비례를 나타내는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얼마 x. 우리가 x 값보다 y가 일정한 배율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x가 1일 때 여기 값을 하는 거랑 여기 x를 2배로 하면 당연히 곱하기 하니까 여기도 2배가 되겠죠. 3배를 하면 당연히 여기도 3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이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비례 식을 나타내려면 여기 들어간 요 a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x를 변화할 때 y가 같이 변화해야 되니까 여기 값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값이 생깁니다. 왜? a가 0이 되면 얘가 사라지니까 배열을 할 숫자를 넣을 게 없죠. 그지? 결과값도 다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얘를 찾아보면 우리가 x랑 y인데 여기 대응표를 보면 x가 1일 때 3을 나타내. 그죠? x가 2일 때 6을 나타내고 x가 3일 때 9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를 보면 얘가 3배가 늘어났네. 그죠? x랑 y가 어떻게? 3배가 늘어났네. 얘도 3배가 늘어났네. 결국 x랑 y는 어떤 관계? x에다가 3배를 한 게 y 값이 되더라 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비례의 형태를 보면 x랑 y의 일정한 b가 보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게 몇 배 늘어나냐, 몇 배 늘어나냐, 몇 배 늘어나냐 요걸로만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이 대응표에 나타나는 얘가 하나의 순서쌍입니다. x가 1이 되면 무조건 3을 만족하죠. 결국 이 얘기는 이 관계식은 x가 1일 때는 무조건 3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x가 2면 6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또 x가 3이면 9를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 자체가 2배, 3배 했을 때 2배, 3배가 되니까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으니 얘는 무조건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관계를 보면 x가 1일 때는 y가 무조건 3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a 값은 3이 되겠죠. 다른 값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가 있으면 a 값이 이번에 2야. 이때 6을 나타내는데 이때 a 값은 2a가 6이니까 a는 3. 이렇게 관계식을 나타내서 똑같은 식이 되겠죠. 결국 우리 x 앞에 모르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이 a 값을 구해서 관계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얘가 정비례했다라는 판단이 서면 y는 ax라는 우리 요 식을 써놓고 요 y는 ax라는 식이 정비례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해 놓고 a 값을 구해서 a를 갈아 끼면 관계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비례를 나타내는 뭘 할 거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 정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나타내는 이 관계가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이런 관계를 나타냈죠. 그래서 얘는 x 값의 범위, 범위가 아니더라도 x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얘 앞에서 한 요런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 x의 값이 단순히 1, 2, 3, 4 요렇게만 있다고 칩시다. 그럼 x의 값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대응표에 x의 값 뭐만 하면 돼? 1, 2, 3, 4일 때의 값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x가 1일 때 관계식 넣으면 x가 1일 때는 3이 나오고 2면 6이 나오고 3이면 9가 나오고 4면 12가 나오겠죠. 우리가 나타내는 값은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4개의 값밖에 없다는 얘기죠. 언제?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얘네 대응표에 나오는 이 값들은 다 뭐라 그랬어? 순서쌍이라 했어요. 그럼 얘네가 순서쌍이니까 당연히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겠네. x가 1일 때 3값,
뭐 2일 때 6값, 3일 때 9값, 4일 때 12값 이렇게 나타내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4개밖에 없으니까 뭐? 점 4개만 찍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x가 이렇게 특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요거는 첫 번째라고 할게. 두 번째 x 값이 수 전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차피 이 정비례라는 건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차피 수 전체라고 하는 건 x값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값이 다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안에도 값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 2분의 1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근데 이 값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개의 점을 가지고 전체의 모양을 유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똑같이 y는 3x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얘 x가 이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똑같이 또 찍어보면 0일 때는 0, 1일 때는 3, 2일 때는 6 이렇게 찍히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수 전체니까 수 전체 중에 일부만 갖고 한 거죠. 그럼 얘네 사이도 수많은 값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도 수많은 값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잘 보면 점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안에 수많은 점들이 있으니까 이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계속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수많은 점들을 다 이어서 우리가 점과 점이 계속 이어서 결국은 뭐를 이루냐면 선의 모양을 띱니다. 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수 전체일 때 이 정비례의 값은 뭐?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비례라는 애 자체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띠니까 이 정비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그럼 정비례 관계, 정비례 그래프 해보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그려보고 나서 판단을 해볼게요. y는 x 그래프, y는 2x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y는 x부터 먼저 확인을 합시다. 얘도 일정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5개 점만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 값은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y는 2x 그래프는 얘 xy 값 했을 때 똑같이 x값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값을 놓아볼게요. 그럼 얘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되겠네.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도 xy 값 똑같이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 값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 하면 y 값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2x. 요 값을 알아보면 얘도 x, y 값이 x가 똑같이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는 얘는 4, 얘는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지겠네. 그럼 이 값들을 물론 여기 x값은 수 전체일 때예요. 이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y는 x 그래프부터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x 그래프는 x가 0일 때는 0이고요. 1일 때는 1 그대로, 2일 때는 2.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이런 직선의 형태를 띠겠죠. 얘가 y는 x 그래프. 다음 두 번째, y는 2x를 그리면 y는 2x 가운데 0일 때도 0. 1일 때는 2죠. 2일 때는 4가 될 거야. 그럼 얘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얘일 때는 4니까 직선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y는 2x.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도 그려봅시다. 얘가 이번에 0일 때는 0인데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땐 2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2x를 보면 얘 0일 때는 똑같이 또 0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마이너스 4.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는데 요거 보면 얘네 특징은 우리 정비례 그래프의 일반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a 값이 다 무슨 수? 양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수일 때 얘기하는 경우 얘는 보니까 그래프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인데 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을 x값과 y값이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얘가 요 점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x의 값으로 먼저 여기 가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그럼 x값이 어떻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지. 왜? x값은 왼쪽에서 오른쪽 값으로 커지니까. 그래서 이 점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 지나는 점을 만나야 되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위아래 값을 나타내는 건 y값인데 y값이 여기서 올라갔네. 그럼 올라갔으면 증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값이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를 가는 그래프인데 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이쪽 봅시다. 여기에 보면 얘는 a 값이 어떻게? 음수가 되겠네. 그럼 이 음수를 봤더니 이거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보면 얘는 오른쪽 아래를 가는 그래프겠죠. 그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가는 그래프 얘도 점과 점을 이동해서 한번 특징을 알아보는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먼저 x값 먼저 움직이면 x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x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증가란 얘기입니다. 그럼 x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 만나려면 이제 내려가야겠죠. 위아래로 y값이 내려가니까 감소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야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얘를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다음에 두 번째, 요거 a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보니까 지나가는 사분면이 좀 다르죠. a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을 지나는데 a가 음수이면 2, 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요 그래프들을 전부 다 봤을 때는 다 무슨 점을 지나? 원점을 지나요. 이 원점을 지나면 다 무슨 선?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고요. 다음에 또 A가 1일 때랑 2일 때인데 비교하면 2일 때 얘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X축이랑 Y축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더 작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또 Y축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여기 값을 봤을 때 부호를 제외하고 숫자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는 얘기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Y는 AX, 이거 정비례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A는 0이 아닐 때 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첫 번째 아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례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요거 Y축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요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A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별을 하는데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구별을 지어 봅시다. 그럼 일단 A가 양수일 때는 얘는 아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음수일 때는 얘와 반대로 어떻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건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고 했었죠. 자, 함수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증가한다고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함수라는 건 2학년 때부터 배울 테니까. 다음 두 번째. 얘는 오른쪽 아래를 가는 건 감소하는 그래프다. 감소하는 그래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요 증가하는 그래프는 x의 값이 어떻게? 증가할 때는 y의 값이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된다. 감소한다는 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얘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 a가 양수면 1, 3, 4분면을 지난다. 다음에 A가 음수면 제 2,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얘가 정비례 그래프인지 반비례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외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비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시다.